이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이 최동석. 최동석이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이 계속 이제 사그라들 기미가 없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과거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에서 키우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가 이제 인사청문 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일 두 분의 인사청문이 마지막에 있는데 요게 이제 끝날 때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인사 원칙이라든지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의 발언을 하신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개인적인 신분일 때 했던 얘기들과 지금 인사혁신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정도냐라고 보면 이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이분의 유튜브 겸직 허가까지 내주고 그리고 이분이 유튜브에서 뭘 얘기하냐면 김건희 옹호를 엄청 하는 유튜브들을 찍어서 올렸어요. 공무원 신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 신분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한 사람들과 지금 이 사인의 신분일 때 유튜브라든지 기고 활동을 한 것은 엄연히 좀 구분을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 다만 지금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이 상당히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털고 가주는 분위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의 사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사혁신처장의 지위를 내려놔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사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능력 위주의 인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동석 처장에 대한 능력을 좀 높이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사과해야 된다. 약간 뭐랄까요,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지금 계속 연일 터지고 있어서 좀 정부와 대통령께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그게 안타까운 지점인데요. 저희 또 기억하시겠지만 국민통합비서관이라고 과거에 극우적인 망언과 뭐 여러 가지 파도 괴담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신변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 빠르게 정리했던 수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분도 과거의 말을 보면은 뭐 극우는 아닙니다만 좀 부적절하고 너무나 정치 편향적인 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인사를 공정하게 과연 할 수 있겠나? 인사가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검찰 인사 여기저기 다 꼽고 자기랑 친한 사람 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문제가 되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좀 더 달라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대국민 이미지도 바뀌고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와 요구가 있는데 이렇게 편향된 이야기를 하고 막말을 했던 분이 과연 이런 업무와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대통령의 또 이것도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뭐 내려와라 뭐라 하기도 참 어려운 지점에 있는데요. 일단은 사과는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호도되기가 좋냐면 마치 뭐 일부 종편이나 뭐 야당에서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처럼 떠받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있었던 이런 사람들 폄하했기 때문에 인사가 된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끊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절대 그런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좀 해결을 하시던가 아니면 대통령께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사과를 하시든 뭘 하는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부담이 될 건데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실용을 표방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업무를 하게 된다면 하다가 제대로 된 인사혁신처에 갖고 있는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한다면 또 빠르게 또 정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은 빨리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논란들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이제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좀 그거 관련해서는 좀 한 번쯤은 사과하고 넘어갈 만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문제가 그 과거의 발언도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 청문회 나와서 그 강선우 장관에 대한 얘기 물었을 때 TV도 안 봐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저는 그게 더 저도 좀 컸거든요. 아쉬웠어요. 예. 과거의 말은 어쨌든 본인이 자연인 시절에 뭐 그게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했던 발언이지만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회에 나와서 검증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는 사건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비겁해 보였다. 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앞으로 그 대통령께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임명했을 땐 분명히 이 인사권자의 의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 당신은 다 과거에 좀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으니까 일단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다라고 보이고 다만 지금 계속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받잖아요. 야당으로부터. 예. 그렇다면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충분하게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필요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 하면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 중에서.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조금 빠르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정상화, 이제 국정 운영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